자, 임신부들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갑니까? 20년 동안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근사치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답은 뭔가 하면, 뭐 진통 간격이 5분일 때 병원에 간다. 이게 가장 가까운 답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엄마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이 정도로 답하는 엄마들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배가 아플 때, 진통이 오면 간다, 양수가 세면 간다, 이슬이 비치면 간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힘든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왜 나는 막 48시간 진통했다, 무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연분만 강조하지 마라, 자연분만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별의별 얘기들을 정말 다 하시거든요. 특히 저한테 막 댓글로 네가 남자인데 뭘 아느냐, 이런 욕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걸 만약에 나도 똑같은 과정으로 안 좋게 경험했다, 그럼 이런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그럼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왜? 이 아이는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과거부터 이 순간까지밖에 없어요. 과거의 지식으로 미래의 아이를 키운다. 고로 90% 이상 틀릴 확률이 높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 주제로 돌아갈게요. 양수가 세면 병원에 간다? 아닙니다. 애가 나오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통이 걸리지 않으면 애가 안 나와요. 그 양수가 세면 어떡하죠? 그 다음 이슬이 비치면 어떡하죠? 이건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통이 걸렸을 때 언제 병원에 가냐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진통이라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통이 계속 오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왜?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저 지금 나갈게 하고 처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진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힘들잖아. 이게 진통이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10초, 20초 이렇게 아프고는 뭐 1시간도 안 아프고, 이때는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죠. 왜? 아직 멀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긴장해야 될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한 번 아프면, 이걸 1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아프면요, 30초 정도 아파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안 아파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4시간, 5시간. 이럴 때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모들의 90%는 이때 병원에 갑니다. 그 다음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이 힘든 게 아니고, 출산은 원래 힘들지만 엄마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애기 아직 안 낳은 인부들은 이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완전히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아기는 절대로 갑자기 훅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요, 한 45초 아프고 5분 안 아파요. 이게 아까 엄마들이 일부 좀 알고 계신 한 10명한테 물으면 한 분 정도는 5분 간격일 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그때예요. 2단계도 한 서너 시간 정도 가요. 굉장히 깁니다. 3단계, 1분 아프고 3분 동안 안 아파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한두 시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마지막 4단계 90초, 1분 30초 정도 아프고 1분 30초 정도 안 아파요. 이건 오래 안 가요. 한 2, 30분 정도? 그러고 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4단계 중에서 1, 2, 3단계만 잘 통과하고 버티면 자연분만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무통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키포인트는 이거 아니에요. 아픈 시간이 정말 짧고 안 아픈 휴식 시간이 되게 길다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안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프냐? 자궁이 수축하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그럼 자궁 수축 호르몬이 옥시토신인데,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옥시토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 너무 괜찮다고 막 한눈에 뿅 갔다,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부부관계를 맺는다,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황홀경에 빠진다, 옥시토신이 막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가 태어났죠? 예쁜 아기 쳐다보죠? 이뻐 죽겠죠?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 기능은 또 이때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궁이 수축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아가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또 아기도 마찬가지로 엄마 힘내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30초. 그 다음 10분 동안은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식 호르몬, 엔돌핀. 이게 엔도몰핀이잖아요. 실제 몰핀 마약보다 20배나 그 효과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아픈 게 아니고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가야 사랑해 그러면서도 아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도 더 힘낼게, 막 이런 엄청난
협동작용이죠, 이게. 그거 진하게 30초, 45초, 1분 하고, 10분 쉬고, 5분 쉬고, 3분 쉬고, 그러고 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병원에 가느냐잖아요. 그러면 30초 아프고 10분 안 아픈데 집에 있어야지 여유롭게 이때 병원에 90%가 간다? 그럼 산모들은 이미 힘든 출산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 있어야 돼요. 여유있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샤워도 하고 가방 빠진 거 없나 체크도 해보고 아기한테 퇴담도 해보고 여태까지 너무너무 잘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도 하고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잘 도와줄 수 있지. 엄마가 또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너한테 말할게. 엄마 수술할 수도 있고 무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 산모는 산모의 선택권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태아의 선택권을 태아가 우리한테 말은 못해도 태아가 여태까지 40주가 되도록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왔다면 이 아이는 완벽하게 자연 출산으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걸 엄마한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최종 선택은 엄마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주치의가 대신 선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엄마들이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주치의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저는 주치의는 언제나 의사로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엄마의 선택이죠. 의사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지 무대뽀로 가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병원 안 간다고요. 그러면 45초 5분 간격일 때 병원 와라. 그걸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 통계를 내봤더니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3단계는 1분 아프고 3분 안 아프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좋은 통계가 뭐냐? 간격의 비중을 두지 말고 한 번 아플 때 50초 이상 1분 이하일 때 병원에 가라. 이게 베스트다. 이때 가면 빠르면 서너 시간, 늦어도 6시간, 8시간 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거의 3단계 초입이죠. 1분, 3분이니까 너무 지나가지 말고. 이거 너무 지나가면요. 젠틀버스 우리 회원들 중에 이 간단하게 제가 50초, 60초 사이에 병원에 가십시오 이랬는데 그걸 잊어먹고 막 전화 오는 엄마들 정말 많았어요. 대표님 지금 그걸 잊어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 가야 되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분 20초 아프고 1분 20초 안 아프대. 이런 엄마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네, 벌써 병원에 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빨리 가세요. 그럼 이런 엄마들 병원 도착하고 뭐 30분 만에 나왔다. 1시간 만에 나왔다. 의사 선생님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고 뭐 회음절개도 안 하고 관장 제모 아무것도 없이 완벽하게 자연 출산했다. 이런 엄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이라는 것도 이 보세요. 자연 진통하고 여러분 그냥 진통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병원에 가서 내가 진통을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 그 진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병원에 간다? 오케이, 1분 가까이 아플 때입니다. 50초에서 60초 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분 가까이 아플 때 병원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 그럼 이게 자연 진통으로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프지 않고 대부분 엄마들이 잘 견뎠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오면 1분, 3분 간격 사실은 진통이 좀 강도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병원 낯선 곳이죠. 또 자세도 맘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그냥 막 침대에 누워있게 하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막 낯설고 이렇게 좀 구속적이면 사람은 통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도 느려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산모가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무통해야 되겠다. 그때 무통을 하세요. 그 전에 이미 7, 8시간을 정말 무통도 하지 않고 자연 진통의 과정을 너무너무 잘 보내왔잖아요. 실제로 안 아픈 시간이 제일 많았다고. 보통 12시간 기준으로 해보면 아픈 시간 2시간, 안 아픈 시간은 10시간이에요. 이 안 아픈 시간 10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자연 출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병원 진통만 구별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엄마들은요, 그냥 좀 아프면 병원에 가요. 양수 세면 병원에 와요. 근데 병원에 와야 될 때는 언제냐? 정상적으로 진통이 걸려서 진통 3단계 거의 가까우실 때 병원에 왔었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 정말 멀었단 말이죠. 그 단계가. 그 전에 와버리면 병원에 그죠? 관장, 제모, 산모복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링겔을 맞잖아요. 그럼 이 링겔을 해서 결국 뭘 넣느냐? 자궁수축 촉진제를 넣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자궁수축 촉진제가 이건 약물이잖아요. 이 약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의 우리 원래 머리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내 몸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산모들이 병원에서 아기 자연분만 한 엄마들이 하는 말, 왜 무통천국이라고 하느냐? 그 전까지 자궁수축 촉진제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진 거예요. 여러분, 자연진통이 그렇게 아픈 게 아니고 촉진제로 인해서 아파진 거예요. 태아도요, 아기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레벨 장난 아닙니다. 엄마도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근데 즉시 무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엄마도 있을 거고 아닌 엄마도 있겠죠. 왜? 무통을 줄 수 있으려면 그래도 이 애가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좀 많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직하게 50% 이상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아주 초기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땐 진통이 심하다 하더라도 무통을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연진통을 아파했던 게 아니고 촉진제를 맞고 무통 맞기 전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휴식도 없어. 그리고 진통의 강도도 훨씬 세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모든 산모들은 무통 안 맞았잖아요. 자연진통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뭐 자연분만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래서 비교를 꼭 해보시라는 거야. 자연주의 출산한 사람들도 요즘은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주의 출산의 핵심은 다른 게 없고 뭐 촉진제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자연진통으로만 끝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진통의 정도가 여러분이 병원에서 자연분만 했다라고 말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자연주의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최소한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무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오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촉진제를 맞고 막 힘든 상태에서 무통을 맞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충분히 자연진통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병원에 와서 좀 더 견뎌보다가 많이 힘들 때 바로 무통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무통분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스마트한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하고요, 촉진제 진통에 의한 분만, 이 두 가지를 정말 좀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요, 이걸 다시 회고해 보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만약 병원에 와서 그런 과정을 보냈다면 엄마는 모르는 채 내 아기를 힘들게 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아기 키우면서 웃으면서 엄마 그때 몰랐어, 미안해, 이제는 잘 키워주잖아, 그치? 엄마 좋아 안 좋아? 근데 그게 아기가 그런 걸 알아듣거든요. 아기가 태중에서의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고요. 왜? 인간의 뇌는 기억을 못하지. 여러분, 인간의 뇌는 기억도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엉터리죠, 어른의 뇌도. 하지만 뭐는 거짓말을 못합니까? 생리, 인간의 생리학적 구조, 세포 속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엄마가 가졌던 모든 생각, 이 태아의 신경세포 속에 이 데이터는 절대로 저장되고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인생에서. 오늘부터는 당신이 열심히 해야 되고 내 과거도 만약에 내가 미안해하거나 반성해야 될 게 있으면 같이 반성하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나 그거 알아서 출산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첫째 아이에 대해서 첫째 아이를 내가 좀 더 싫어하고 둘째 아이를 더 이뻐하는 거, 이게 나의 오류였구나, 이렇게 해당되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사랑, 건강한 모성도 무조건 뛰어난 건 아니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올바른 사랑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병원에 가야 됩니까? 언제? 진통이 50초 이상 60초 이하 지속될 때, 그때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파이팅!